전자 트리거라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안녕하세요. 빵야 방구석 총잡이 깨봉순입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리뷰 방식이 어느 정도 틀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24년도부터는 완전히 리뷰 방식을 바꿨습니다. 물론 촬영도 더 힘들어지고 특히 편집은 죽어나겠지만요. 아무튼 오늘은 전동건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소총인 크리스 벡터입니다. 그냥 아이들 장난감 같지만 이래봬도 성인용 전동건입니다. 그래서 초중고 꼬꼬마 친구들은 구매가 불가능해요. 색상이 핑크색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건프라를 만들 때 한 번쯤은 핑크색으로 도색하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순정 핑크 전동건이 생겨버렸네요. 아주 좋아. 제품명은 코요테 크리스 벡터 G2입니다. ACM 크리스 벡터 또는 RS 크리스 벡터라고 불러요. 대체 이름이 뭐 이렇게 많은 걸까요? 원래는 코요테 크리스 벡터 G2가 맞고요. 안에 기어 박스나 내부 부품들은 RS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럼 ACM은 뭐지? 가격은 37만 5천 원에 덕코 컴퍼니에서 판매 중이고요. 리뷰용 제품만 제공받아서 촬영 중입니다. 제품을 보내주신 네이버 스토어 덕코 컴퍼니 감사합니다. 뿅! 색상은 총 5개인데요. 블랙, 탄, 블랙 탄 투톤 A, 탄 블랙 투톤 B, 핑크 이렇게 있지만 현재는 블랙, 투톤 A, 핑크 3개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4년 전쯤에도 발매가 됐었는데 그땐 가격이 50만원대였어요. 일부 건샵에서는 60만원에 판매하기도 했었죠. 사실 그 가격이면 GNG 전동건을 사는 게 낫죠. 그래도 정식 라이센스 제품인 크라이텍 크리스 벡터는 국내에서 100만원, 직구를 내도 80만원은 되기 때문에 높았던 가격에도 꽤 팔리긴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30만원대에 판매를 해서 이 정도면 가성비가 엄청 좋죠. RS 전동건도 생각보다 비싸니까요. 거기다가 저처럼 크리스 벡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킹성비가 될 수 있습니다. 박스는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 시에는 좋지만 아무것도 프린팅 되어 있지 않아요. 아, 여기 스티커 하나 있네. 메이드 인 차이나. 박스를 열어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잘 만들었네. 확실히 사진도 크고 글자도 크고 매뉴얼이 단순하지만 직관적이라서 보기 좋았습니다. 웬 뜬금없는 국내 회사 타겟지가 있고요. 이거 포장이 진짜 꼼꼼하게 되어 있네요. 뭔가 많이 신경 써준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구성품을 설명드리면 숏 탄창, 롱 탄창, 꽂을 때 비비로더, 스프링, 피스톤 헤드 고무 이렇게 기본 제공이고요. 스프링과 피스톤 헤드 고무는 덕코 컴퍼니에서 따로 서비스로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스프링만 해도 10,000원이 넘어가니까 개꿀이죠. 숏 탄창은 55발이 들어가고요. 롱 탄창은 125발이 들어갑니다. 숏 탄창, 롱 탄창 다 노멀 탄창이라서 좋네요. 전 태엽식은 그렇게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탄창을 살펴보니까 각인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보시면 4590 각인과 장탄수 각인이 있죠. 문제는 글록 각인과 오스트리아 각인이 있는 거예요. 오, 이상하다. 정식 라이센스가 아닌데 이게 대륙의 기상인가? 심지어 하단에도 글록 각인이 있어요. 롱탄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인이 잘 보이죠? 근데 이건 뭐죠? 크리스 슈퍼 V? 살짝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크리스 슈퍼 V? 하단에도 글록 각인이 있어요. 와, 근데 노멀 탄창인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재봤더니 숏 탄창 75g, 롱 탄창 227g. 원래 이 정도 나가는 건가? 헷갈려서 일반 M4 노멀 탄창을 올려보니까 131g. 확실히 크리스 벡터 롱 탄창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매뉴얼에는 분명 조각 레일 2개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소형기도 들어있었는데 구성품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덕코 컴퍼니 사장님께 여쭈어보니 수입사에서 별매이고 추가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저렴한 레일 조각 구매해야겠습니다. 참고로 순정 소형기는 추가 상품에서 100원에 구매가 가능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순정 소형기를 무료로 주면 칼파 제거 유도를 한다고 오해를 받아서 무조건 돈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코 컴퍼니에서는 100원에 판매한다고 하네요. 자, 이제 대망의 크리스 벡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게는 2650g으로 제가 딱 선호하는 무게였어요. 너무 무거우면 서바이벌 게임에서 힘들거든요. 정작 저는 아직 서바이벌 게임에 나가보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덕코 컴퍼니에서 핑크색으로 보내주신다길래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 잘못하면 촌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색상이 괜찮아요. 핫핑크도 아니고 그렇다고 핑크우유 색상도 아니고 적당히 잘 타협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핑크 전동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아니면 와이프분께 서바이벌 취미에 입문시키면 될 것 같아요. 블랙 색상이나 블랙 탄 투톤 색상은 칼라 파츠가 필수겠지만 핑크색 색상은 프레임 자체가 칼라 파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촌스러운 주황색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총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에어소프트건은 13mm 영나사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정나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나사 투 영나사 어댑터를 장착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염기나 소음기도 장착이 안 되고 가장 중요한 트레이서도 장착이 안 되니까요. 덕코 컴퍼니에서는 추가 상품에서 좀 저렴하게 판매 중이니까요. 전동건을 구매하실 때 꼭 추가로 구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간단하게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제거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열풍기를 사용해서 제거하겠습니다. 예전에 관련 영상을 올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자, 이렇게 칼라 파츠를 제거하고 영나사 어댑터를 장착했고요. 일반 소형기로 장착할게요. 이제 소위 짜세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소형기는 도색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만약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GSI 정나사 어댑터를 장착하시면 돼요. 저처럼 총이 핑크색이 아니라면 정나사 어댑터는 레드, 블루, 골드 같은 색상으로 껴주셔야 합니다. 재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를 제외하고는 스틸은 없고요. 장전 손잡이 메탈, 하단 레일 메탈, 상단 레일 메탈, 셀렉터 메탈, 안전장치 메탈, 방아쇠 메탈, 탄창 멈치 메탈, 놀이새 멈치 세트 메탈입니다. 생각보다 메탈 부품이 많았어요. 바디 리시버는 전부 나일론 폴리머 바디이고요. 영상으로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정말 두껍고 단단합니다. 제가 가성비 1위로 뽑은 리후이 크리스벡터 수정탄 전동건 3세대인데요. 리뷰하면서 극찬에 극찬을 했었습니다. 코요테 전동건을 만져보다가 리후이 수정탄을 만져보니까 수정탄은 그냥 장난감 같아요.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정탄 전동건은 소리가 가벼운 느낌이라면 G2 전동건은 정말 둔탁하고 단단한 느낌입니다. 스톡은 접철식이고요. 고정도 잘 되고 흔들림도 없고 스톡 견고함은 완벽한데요. 다만 스톡 디자인이 정식 라이센스를 받은 크라이텍 크리스벡터와 좀 다르게 생겼어요. 레버 디자인도 좀 다르고요. 아니 오히려 리후이 수정탄이 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코요테 크리스벡터 스톡이 오리지널 디자인이라고 하네요. 스톡은 길이 연장이 되는데요. 안에 무드 나사를 돌리면 최대 20mm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플립업 사이트인데요.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버튼만 누르면 원터치로 올라옵니다. 내릴 때도 간단하고요. 너무 재밌는데요? 호법 조절은 살짝 불편한데요. 일자 드라이버가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리면 호법을 조이고 왼쪽으로 돌리면 호법을 풀어요. 웬만한 전동건들은 장전 손잡이를 당겨서 반대쪽 탄피 배출구에서 조절을 하는데 그냥 막혀 있습니다. 장전 손잡이 스프링 탄성이 강한 편이라서 강하게 놓다 보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조심해주세요. 셀렉터는 좌우 연동이 됩니다. 보세요. 아주 잘 되죠? 안전장치도 좌우 연동이 되고요. 셀렉터와 안전장치 클릭감이나 작동감은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단발 2.4 연발 모드고요. 크리스벡터는 왜 3.4가 아닌 2.4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총도 마찬가지고요. 각인도 잘 나왔고요. 그립감도 정말 준수했습니다. 배터리는 핀을 하나만 제거하면 커버가 열리고요. 단자는 타미야 미니 단자입니다. 리후이 수정탄이나 크라이텍 제품은 그림 밑에서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코요테 전동건은 좀 다르네요. 개인적으로 공간이 넓어서 배터리 선택지도 많고 코요테 전동건 구조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림 밑에 커버가 죽어도 안 열리더라고요.
제가 힘이 없는 건지 원래 안 열리는 건지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배터리는 11.1V 권장인데요. 스톤 파워 제품이 용량도 넉넉하고 크기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전동건을 구매하시면 절대 이 상태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순정 스프링을 사용하게 되면 기어가 꼬이거나 기어가 갈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덕코 컴퍼니에서 서비스로 보내주는 스프링으로 교체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교체 방법은 덕코 컴퍼니 상품 페이지에 멘타랑2님이 제작한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육각 나사는 다 풀어주시고 프론트 사이트 탈거, 레일 위 나사도 풀고 레일 탈거, 핀은 다 뽑아주세요. 여기까지는 정말 단순하고요.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호복 고무로 교체하거나 피스톤 헤드 고무 교체는 살짝 복잡합니다. 와, 근데 기어 박스가 진짜 튼튼하네요. 완전 탱크입니다. 거기다가 서바이벌 게임의 필수인 전자 트리거가 기본 포함이네요. 기어 박스는 3형식이네요. 실린더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닌 기존 전동건처럼 좌우 움직임이라서 고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스프링만 교체할게요. 퀵 체인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저는 스프링에 실리콘 그리스를 좀 발라놨어요. 이러면 써지금이 많이 줄어듭니다.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을 교체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스프링 교체 없이 사용하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명심하세요. 전자 트리거라 반응은 기가 막힙니다. 예전에는 이 제품이 트리거 합이 상당히 높았다고 하는데 글쎄요, 전혀 안 높아요. 개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크레스벡터만의 특징이죠. 2.4. 이야, 상당히 경쾌하네요. 반응 속도가 미쳤습니다. 이번엔 연발. 11.1V를 사용해서 그런지 오지게 빠르네요. 동봉된 비비로더는 휴대하기가 불편하니까 일반적인 비비로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사격을 해볼까요? 작동은 아주 경쾌했고요. 이제 정밀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격을 해봤습니다. 야외에서는 GNG 바이오 비비탄을 사용했고 실내는 인펜트리에서 나온 비비탄을 사용했습니다. 스프링만 교체하고 올 순정으로 사격을 했어요. 야외 10m 사격 집탄이고요. 이너발이 짧아서 그런지 9인치나 13인치 레일을 사용하는 전동건에 비해서는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10m까지는 크게 부족함이 없이 아주 준수한 집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내 6m 집탄입니다. 근거리에서는 아주 발군의 집탄을 보여주었네요. 생각보다 순정 호복 고무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탄속에 편차가 좀 있었는데요.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공기 누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덕코 컴퍼니에서 서비스로 보내주는 피스톤 헤드 고무 오링을 교체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호복 고무를 교체하고 싶으시다면 메이플 리프도 좋지만 로넥스나 마루이, 라이락스 제품이 좀 더 잘 맞을 것 같아요. 메이플 리프는 텐셔너 고무를 같이 장착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장거리 집탄을 올리고 싶다면 최소 180mm나 200mm 이너바렐로 교체를 해야 하는데 소음기를 장착하면 됩니다. 이렇게 소음기를 장착하면 이너바렐이 안 보이니까요. 대신 트레이서를 장착 시 효과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저는 넓은 거리에서는 예전에 리뷰했었던 INF M4 레드 스켈레톤 전동건을 사용할 거고요. 실내나 가까운 CQB에서는 이 코요테 크리스펙터 G2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모든 서브 머신건들이 그렇지만 각자 고유 탄창을 사용해서 범용적인 M4 탄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해요. 코요테 크리스펙터 G2 전동건 가격이 30만원대고 전자 트리거도 있어서 가성비가 아주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가 RS 제품이기 때문에 튼튼하기도 하고 신뢰성도 상당히 높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체 왜 조각 레일이 안 들어있는 걸까요? 그냥 만원도 높게 받아도 레일을 넣어주는 게 어땠을까 싶습니다. 수입사도 받을 때부터 없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수입사 탓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요. 그래도 예전에는 50만원, 60만원에 팔렸다고 하는데 절반 가격에 판매되는 건 아주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조금씩 국내 에어소프트 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살짝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깨봉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